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공부는 좀 하고 있습니까? 한 명 하고 있네. 자, 오늘은 이제 중개 실무 할 차례입니까? 네, 중개 실무 424페이지입니까? 네. 자,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지금 몇 문제 나오냐 하니까 한 7문제, 8문제 이렇게 정도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몇 문제가 나오냐 하니까 분묘 기지권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과 관련해 가지고 서식 확인 설명서의 서식 비교하는 게 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실명법까지 해야 되니까 실명법 한 문제 나오고, 그렇게 이제 보통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424페이지에 보시면 중개 실무라고 있는데, 중개에 관한 실제 업무 요거예요. 중개에 관한 실제 업무를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휘가 쭉 나와 있긴 한데, 중개 실무의 의 내지는 의미,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자, 그렇게 있는데,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는 그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그게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예요. 자,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거래계약이 체결까지만 해주면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중개계약서 작성부터 해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라든지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든지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여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중개 실무는 이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에다가 계약 체결 그 이후의 절차,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보증금 지급이라든지 확정일자 부여라든지, 그 다음에 잔금이라든지 물건의 인도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업무가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예요. 이런 업무를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의 중개 실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고, 자, 거기 보시면 어휘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저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이 되겠네, 그죠? 중개계약 체결 나옵니까? 네, 중개계약 체결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거래계약 체결 나오죠? 네,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행하는 활동, 이게 뭐냐 하니까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 이거죠. 기업은 거래계약 체결까지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가보세요. 절차가 있어요. 일반적인 중개실무의 절차인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개계약 체결 나오죠. 자, 중개계약 체결인데 보통 보면 이제 중개대상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 체결이 첫 번째 단계예요. 팔 물건이 있어야 팔지, 그죠? 일단 중개대상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수집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수집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수집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5월달에 요약집에 다 적어놨어요. 요약집에. 이거는 시험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너무 또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상 풀고 아니 사람을 말을 못하게 하면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 푸세요. 에이? 아니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거는. 그냥 한번 말하는 거라고요. 자, 직접적인 수집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수집 방법이 있다고요. 되겠죠? 직접적인 수집 방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유인물 배포.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대상물을 수집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니까 잠재 고객이라고 있어요. 잠재 고객.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 친구. 그러면 친구하고 친척한테 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이렇게 공부한다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안 했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몰래 하다가 막 안 되면 막 안 했던 걸로 하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그냥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집에는 얘기했어요. 집에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맨날 어디 가노 그러면서 가방 메고 어디 가는데 이러면서 얘기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친구하고 친척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야 도와줍니다.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죠? 일단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그래 학원에. 자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더 여러분들 학교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떨어지면 좋고 그러니까. 그런 잠재고객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잠재고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개업식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개업식 등에 참여하는 거야. 사교활동. 그리고 사교활동을 해. 그래. 참여를 하는 거지. 주변에 개업식에 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명함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영업활동 하는 거예요. 사무소에 막 소장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막 나가서 활동하고 영업활동 해야 돼. 그리고 사교활동.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개업식이 아니라도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밥 먹으면서죠.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명함 주고. 밥을 먹어야지 술을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술 먹으면 안 되고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사교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개사무 수집 방법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급할 때 이제 바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급하면 명함을 딱 보고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자, 그 외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고객하고 과거 고객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고객 있죠? 그리고 과거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고객들 관리를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관리해줘야 돼요. 이게. 집이 좀 집값이 올랐을 때 관리해야지 또 내렸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곤란하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공가, 이 주변에 공가라든지 공지 같은 거 있죠.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임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사무소에. 사무소에 찾아갔는데 뭐 맨날 만날 수 있다, 소장님은. 그건 잘 안 되는 사무소예요. 만날 수가 없어야 돼요, 소장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방법이고, 간접적인 수집 방법은 이제 소개가 제일 중요해요, 소개가 제일 확실하지. 잘 이렇게 해주면은 소개가 막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사무 수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간접적인 방법이지. 자, 한 이 정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받고. 자, 그래가지고 절차적으로 중개대상물 수집하고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네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사 활동을 해야 되겠죠. 조사 확인,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뭘 합니까? 판매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이 말이지. 거래계약 체결까지만 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 법적인 중개 실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인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행 절차로서 요거는 기업 의뢰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적 성질을 한번 볼게요. 중개계약이 나와 있는데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된다고 했어요? 개업하고 의뢰인 간 체결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개업하고 의뢰인 간. 그러니까 기업이 의뢰인이 팔아주세요 하면 기업이 뭐래? 알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과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인 간 합의, 그게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을 잠깐 보니까 민사중개래, 민사중개. 뭐가 아니라는 거죠? 상사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인들의 상행위를 중개한 게 아니다 나와 있죠. 상행위가 아닌 민사중개라 이 말이지. 혼임, 직업 소개와 같은.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낙성 분류식입니까? 낙성 분류식. 낙성이 무슨 말? 낙성이 의사표시의 합치란 얘기죠. 낙성. 그러니까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돼. 낙성 반대가 뭐죠? 이건 알잖아. 낙성 반대가
요물이다, 요물. 요물 계약이 아니라 중개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에요. 낙성. 분류식 계약이죠. 형식이 없다 이 말이지. 예.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유상 쌍무 계약이죠.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 두 번째 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4번에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이 말이지. 민법에서 얘기하는 위임 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이 말이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임의적이다, 계속적이다. 그죠? 기업이 반드시 중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이란 말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이 말이죠. 비전형, 민법에 없는 비전형 계약이다 돼 있죠. 예. 그래서 중개 계약의 유형을 보니까 뒤에 넘어가 보시면 독점성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독점성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일반 중개 계약이다. 알고 있죠. 불특정 다수의 기업한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한다. 1대4 방식이지. 그러니까 가장 보수가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기업한테 보수가 받겠죠, 그죠? 보수 받겠지.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책임관념이 희박되어 있어요. 이게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 말이고요. 그 밑에 전속 중개 계약 같으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이 하나여 중개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1대1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이 되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책임 중개 받을 수 있다 돼 있네, 그죠?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겠죠. 자, 오른쪽에 독점 중개 계약 같으면은 전속 중개 계약이랑 똑같아요. 특정 계업을 정해서 중개하는 방식인데 보통 미국에서 많이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건 세 번째 줄에 나오네. 계약을 누가 성립시켰느냐는 관계없이 독점 중개 계업은 무조건 보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전속 계업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계업 수에 따라서는 단독 중개, 그다음에 공동 중개가 있겠네, 그죠? 여러 명의 계업이 협력하면은 이제 공동 중개가 된다 보시면 돼요. 넘겨서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일정한 가격 그러면은 정가 중개고 정률은 일정한 비율이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순가 중개 계약은 자, 의뢰인이 가격을 미리 제시를 하지요. 그 가격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모두 보수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지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가 중개는 밑에 내려가 보면요. 저기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은 순가 중개 계약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초과해서 받았다면 당연히 금지 행위로서 처벌이 되겠죠. 초과 소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432페이지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이제 확인 설명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를 받으면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서 조사 확인하라고 했죠. 네, 그 확인 설명사항이 일단은 기억합니다. 암기법을 확인 설명사항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암기법이 이렇게 암기했죠. 뒷공금을 뭐 하니까 공시하니까 뭐를 준다고? 네, 배를 한 입 준다 했잖아요. 배 한 입 줘. 요걸로 이제 외웁니다. 뒷공금 공시 배 한 입 줘. 이게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확인해야 될 설명 사항인데 기는 뭡니까? 기는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권이 뭐예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 금은요?
금액인데 두 가지가 있네, 그죠? 거래 예정이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입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앞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들어 있어요. 여기에. 시는 뭐였죠? 시는 내외부 시설물, 내외부 시설물이네. 자, 이 배는 뭐예요? 배? 배는 도배인데 앞에 벽면이 있죠. 여기 바닥면도 있습니까?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되겠네. 자, 환은 뭐예요? 환은 환경 조건 세 가지네. 일조, 소음, 진도, 환경 조건. 입은요? 네, 입지,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이런 거 입지 조건. 조세죠. 조세인데 취득 조세를 말해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자, 조세가 어떤 게 있죠? 취득 관련 조세가 취득세하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나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나중에 이제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고 다 쓰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합니다. 이거. 자,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자, 상태에 관한 내용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살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매도인이잖아. 의뢰인.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네. 외부 시설물 맞죠? 자, 그 다음에 벽면하고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최대한 수업 시간에 외웁니다. 최대한 외워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입니까? 네, 요 세 가지가 상태에 관한 자료로서 의뢰인을 통한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권리관계. 저기는 저기 중에서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있어요. 그건 실제 권리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권리. 자, 실제 권리에는 그 종류가 어떤 게 있죠? 실제 권리. 법정 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예요. 등기되지 않은 거. 주택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 자, 이런 거 하고 미공시 물건, 공시되지 아니한 미공시 물건의 권리. 자, 미공시 물건 대표적으로 정원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의뢰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첫 번째가 기본적인 사항 있죠. 기본적인 사항. 여기 기본적인 사항에서 공부를 통해 조사하는 항목을 적어보면 소재지 같은 거죠. 지번하고 지모, 면적,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구조, 그 다음에 용도, 건축 연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토지 같으면은 대장, 도면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걸 보통 뭐라 부릅니까? 지적 공부라고 합니까? 토지는 지적 공부 맞지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같으면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하겠지.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대장하고 등기상 증명서하고 불일치하면 뭐가 맞는 거죠? 대장이 맞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이 맞는 거예요. 이 등기부는 대장을 보고 뺏기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있습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까? 요거는 뭘 보고 확인합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네, 공법상의 제한사항 같으면은 뭘 보고 확인하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네, 확인서. 자,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 있어요. 건폐율이 있죠. 그러면 용적률이 있습니까? 요거 상하는 뭘 보고 확인하느냐 하니까 시군조례입니다. 요거 시군조례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하는 뭘 보고 확인한다? 네, 시군조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공부. 자, 이제 현장 답사인데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 있죠. 이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현장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니까는 지세라고 있어요. 지세. 자, 지세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세. 지세는 뭐죠? 토지의 뭐예요? 말을 하세요. 토지 뭐? 토지의 경사예요. 경사야. 토지의 경사예요. 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경사는 공부에 나타납니까? 공부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현장 가야 됩니까? 현장 가야 되지. 현장 가서 어떻게 해? 누우세요. 누워. 현장 가서 바로 누워가지고 바로 굴러갑니다. 빨리 굴러가면 가파르고 천천히 굴러가면 좀 완만하네 이러면서 조사를 하세요. 경사의 정도. 자, 지세. 그 다음에 집안이 있습니까? 집안은 좀 단단한지 발라봐야 돼. 현장 가서. 토질은요. 돌멩이가 많은지도 가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 상황도 직접 현장 답사로서 확인해야 되고 그 밖에 부대 시설하고 주변 환경 다 현장 답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방향 있습니까? 방향 현장 답사예요. 남향인지 동향인지 현장 답사입니다. 자, 이런 항목들을 좀 보시고, 자, 두 번째가 권리관계에 있는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자,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조사하죠. 네, 그 제공한 자료가 맞는지, 그죠? 그걸 확인해야 돼. 그 자료가 어떤 게 있냐면 확인해야 될 자료가 주택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같은 거, 유치권도 있겠죠.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이 우리 시험에 물어보겠지. 등기되지 않은 권리로서. 이걸 단독으로 물어봐요. 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가 여름에 가야 돼, 겨울에 가야 돼. 언제? 겨울에 가야지. 여름에 갔다가 이거 땅이 좋네 이러면서 폴더 무상. 그래서 너는 겨울에 가보니까 어떻게? 볼록볼록 온천지 공동묘지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 언제 가라고? 겨울에. 묘지가 있는지는 겨울에 가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공법상의 제한 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에 공법상의 제한 사항에 있는 것 중에서 공급 시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현장 답사로서 확인한다. 이거 세 가지 항목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입지예요. 입지 조건 같으면은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적혀지는 항목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도로와의 관계예요. 도로와의 관계. 그러니까 몇 미터 도로에 접하는지,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접근이 용이한지, 이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장 답사예요. 현장 답사. 그 다음에 대중교통 있잖아.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정류장, 이름, 몇 분 소요되는지,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판매시설, 백화점 할인 매장 같은 거,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전부 다 현장 답사, 몇 분 소요되는지 현장 답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관리입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실이 있냐 없냐, 경비실, 관리실의 유무, 그 다음에 주체, 관리 주체가 누구냐, 자가관리냐, 위탁관리냐, 관리 주체, 현장 답사고. 자, 여섯 번째 잘 보시면은 이 여섯 번째가 비선호 시설입니까? 비선호 시설인데 이 비선호 시설은 있냐 없냐, 있으면 위치, 종류 요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화장실 같은 거, 자, 화장장, 장례식장, 화장장, 장례식장, 그렇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건데 이 쓰레기 소각장 우리 신도시 여러분들 해운대 신도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대 신도시 안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 같으면은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 난방. 도시가스를 안 쓰는 거지. 도시가스 안 써요. 여러분 도시가스죠? 아닙니까? 보일러 없어요? 연탄, 연탄. 추억의 연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연탄 썼어요. 연탄 막 갈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자, 지금 하여튼 해운대 신도시는 쓰레기 수확장이 있어요. 굴뚝이 막 있어요, 이렇게. 겨울에 되면 막 연기가 막 나와.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 지역 난방이라 그래요. 개별 난방이 아니고. 지역 난방은 일정 온도 이상 안 올라가요. 내가 온도를 높이고 싶어도 안 올라가, 그 온도 이상은. 근데 뭐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은 밑에 바닥이 온돌 강화마루야. 그래가지고 한번 데펴 놓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난방비가 도시가스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 난방비가. 근데 우리 집은 뭐가 제일 많이 나가냐면 수도 요금 있죠. 그게 엄청나요. 수도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대충 1000세대 되는데 1000세대에서 최고예요. 따라올 집이 없어요. 거의 상수도 톤수가 나오는 몇 톤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톤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 관리실에서 물이 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봅시다 이러면서 다 잠그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안 돌아가. 물이 안 새는데요 이러면서. 자, 하여튼 급탕이 엄청나요. 급탕이요. 급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급탕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 쓰는 거. 그 샤워하는데 급탕이 톤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상수도가 많이 나오니까 하수도도 많이 나오더라. 근데 봤거든. 그럼 뭐 상수도가 많이 나오면 하수도 뭐 작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니까 하수도도 똑같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관리비가 우리 집이 32평인데 관리비가 얼마 나오냐 하니까 지금 한 겨울쯤 되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원 조금 넘어가요. 42만 원이 나와. 32평. 대충 어느 정도 아시겠죠? 다른 집을 제가 잠시 봤거든. 우리 집에 갈 때 아무도 없잖아. 거의 아무도 없잖아. 12시에 집에 가니까. 다른데 우편함에서 보니까 열어봤어요. 사례. 위에 딱 보이잖아. 위에. 이래 막 길게 접어 있는데 그 위에 뭐 봤거든. 보니까 25만 원 뭐 관리비가 25만 원 안 되는 관리비도 있고 막 그래. 최고라니까. 여기 다 물세. 일반 관리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일반 관리비는 똑같잖아. 전기하고 물밖에 없는데 전기는 그냥 약간 평균 같아. 평균보다 한 10,000원 더 나오는 것 같아. 평균보다 전기는. 우리 집은 TV는 안 보니까 일단 전기는 대충 됐는데 물이 장난 아니에요. 줄여보려고 위에 해바라기 있던 거 없애고 해바라기 물 많이 떨어지잖아. 해바라기 안 되겠다 없애고 그냥 이거 사오기 달아놨는데 그래도 많이 나와. 얼마 나오는 40만. 이번 주에 특강하죠. 40만 원. 첫째 수학학원 요 40만 원 더 많이 나와요. 수학. 한 달 벌어가지고 이거 끝난다. 저번 주 토요일 날 특강. 아시겠죠?
둘째 태권 소녀 키워야 되잖아. 태권 소녀. 5월 20일 날 공연한대요. 공연. 시범단. 시범단 얘기했죠, 내가. 시범단에 들어갔다니까. 공연한다고. 공연. 그래가지고 제일 앞줄에 서 있어요. 제일 앞줄에. 아무나 앞줄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범단이요, 태권 소녀. 잠시만. 잠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특강을 다 신청합니다, 여러분. 특강은 한번 이게 기출문제 특강은 기출문제 얘기했지만 많이 풀어야 돼. 얘는 한 번, 두 번 풀어야 될 게 아니고 저랑 같이 풀고 그다음에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풀고, 그죠? 2달 있다가 또 풀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또 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틀려요, 또 보이는 게 같은 문제라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특강을 좀 듣고, 그죠? 하루에 공부를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 전 범위를 다 하고. 그래서 그래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다 당장은 표가 안 나도 좀 지나면은 이게 다 표가 난다니까. 이게 축적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쭉 들은 사람하고 또 이렇게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면 돼. 쓰레기 소각증. 이거. 그것이. 자, 그다음에 7번째는 미공시 물건이라고. 미공시 물건이라고. 허가의 여부 있죠. 요거는 현장 답사입니다. 무허가 건물. 그다음에 정원수, 그죠? 나무 현장 답사고, 정원석 있죠. 석 돌멩이, 이것도 현장 답사. 대충 한 요 정도의 항목들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일단은 요걸 한 가지 안 했네. 여기 입지 조건 보시면은 6가지 항목이 있죠. 입지 조건에. 여기서 요 6가지 항목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앞에 앞머리 따보면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해가지고 도대주 교판의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대주 교판의. 이게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따라 가지고 기재되는 게 항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도대주 교판의 6가지는 좀 기억합니다. 입지 조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디 보냐면 433페이지 보시면 돼. 자, 43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공부상의 검토 확인, 공부를 통해서 조사한다 이 말이죠. 자, 공부를 통해 조사한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관계. 자, 대장을 통해 조사한다 돼 있네. 토지의 소재지라든지 면적, 지목 같은 거 되겠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다. 건물의 소재지, 면적, 건축 연도, 구조 이런 것들은 뭘 보고 조사합니까? 건축물 대장이 되겠네, 그지? 자, 그다음에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조사하고요.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등기상 증명서. 자, 그다음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기준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되겠죠? 자, 4번에 보세요. 토지의 경계다, 지형 같은 거 있죠. 토지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경계죠. 지형이라면 이제 토지의 생긴 모양을 말해요. 이거는 대장이 안 나타납니다. 뭘 보고 확인하지?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공부상의 내용하고의 불일치잖아요. 자, 기본적인 사항이 불일치하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대장이 맞는 거라 이 말이지. 대장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은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뭐가 맞는 거예요? 등기상 증명서가 맞는 거죠. 등기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용도지역 등 공급상의 어떤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현장답사 자료 요구라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부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있죠. 뭐 사실관계 중에서 거기에 토지에 관한 지세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다 현장 답사라고 했죠. 두 번째 줄에. 자, 오른쪽에 건물에 대해서는 뭐 외관상의 특징이라든지 기능상의 문제점, 부대 설비 같은 거, 미등기 무허가 건물 같은 거 다 현장 답사. 자, 임목 같은 경우는 임목의 생육 상태 있죠. 현장 답사입니다. 임목의 생육 상태. 자, 권리관계에서 분묘기지,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뭐 이런 점유권 이런 거 다 현장 답사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미등기 임차인 이런 것도 다 현장 답사같이 현장 답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료 요구권 해가지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상태에 관한 자료, 내부 시설물,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조건 이걸 말하겠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436페이지 어떤 항목을 조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조사 확인 사항, 그죠? 437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사 확인 사항 중에서 저희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저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 바로 볼게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첫 번째 조사해야 될 항목이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하니까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소재지는 소재와 지번을 의미하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번까지 조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지번까지. 당연히 뭘 보고 조사하겠습니까? 세 번째 줄에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하겠죠.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을 모두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수필지. 필지가 여러 개면. 자, 그 다음에 지목, 보세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했죠. 자, 이거 다 외웠습니까? 지목? 지목 다 외웠어요? 다 안 외웠는가 봐. 다 외웠으면 시킬래 했더만. 제일 마지막 지목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지목이. 잡종지 다 외웠다. 다 외웠어요. 잡종지. 예비군 훈련장 잡종지입니까? 그런 거 모르고? 예비군 모르고? 알죠? 예비군 훈련장. 잡종지? 잡종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다음 뭐 운전 전문 학원 이런 거. 잡종지 맞죠? 역시 난 대단해요. 아직까지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지목. 그래가지고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다 외우고 시험 치러 가세요. 외우기 전에 시험 치러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가야 돼, 이거를. 자, 이 지목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대장 돼 있잖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대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 돼 있어요? 정식명칭, 명칭을 모두 기재.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주유소용지, 그죠? 정식명칭이 나와 있고,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이 나와 있는데 부호로 나와 있다 돼 있죠? 자, 부호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뭘 씁니까? 부호로? 두 문자를 써요. 두 문자. 제가 첫 번째 문자를 쓰죠. 철도용지 같으면 뭐? 철. 철도용지면 철이지. 주유소용지는? 주. 두 문자를 쓴다며. 그렇죠? 그런데 차문자, 두 번째 문자를 쓰는 게 네 가지가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암기했어? 어떻게 암기했다고? 그냥 차장 전원 하세요. 그냥 차장 전원으로 하세요. 전원 차장 하든지 차장 전원 하세요. 뭐라고? 두 뭐? 그러게 왜 힘들게 해? 누가 가르친지 알아요. 저 누가 가르친지 알아. 마사에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둘을 왜 붙여 거기다가 둘을? 두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둘을 왜 붙이냐고. 둘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 차장 전원이면은 당연히 두 문자인데 두 문자라고 차장 전원을 외운 건데 왜 둘을 왜 붙이냐고 거기다가 또. 붙이세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할 거야. 그 마사에도 우리 공시법 교수님 마사에도 강의하거든. 똑같네. 똑같지 뭐. 물어보니까 똑같아. 두 뭐라고? 아니 왜 힘들어? 하지 마. 그냥 차장 전원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두 차장 전원 뭘. 자, 차장 전원. 그거 두 문자라고. 알고 있는데 뭘 또 둘을 왜 붙이냐 거기다가. 자, 그러면 차는 뭔데? 차. 주차장? 주차장. 왜 줄을 안 쓰죠? 정확하게 하세요. 주유소라고 하면 안 돼.
주유소 용지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유소 지문에 주유소 이래 나왔다. 그거 지목이에요? 주유소가 무슨 지목이에요? 주유소 용지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주유소 아니라고. 주유소는 기름 넣는 곳이에요. 주유소 용지라고 해요. 정확하게. 그래야 지목이 된다고. 좀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주유소 용지 때문에 그렇죠. 주유소. 그 다음에 장은 뭔데? 장. 공장 용지? 그거 왜 공은 안 쓰지? 그냥 그 공원이에요. 그냥 공원 용지 아니고 공원. 그냥 아무나 그냥 용지라. 천은 뭔데? 하천? 하천은 왜 하를 안 쓰지? 뭐라고요? 비슷해서 하니까 하는 왜 안 쓰니까 하수구래. 하수구라는 지목 있어요? 하수구 있냐고. 하수구 없어요. 국어이지 국어 있잖아요. 하수구는 없잖아. 하수구. 자, 그래서 요거는 왜 하를 안 쓰냐니까 위조 가능성이 있다. 하를 적어 놓으면 이렇게 하면 학이 돼. 학이면은 학교 용지로 보는 거지.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은 뭐지? 유원지. 그 왜 유를 안 쓰죠? 유지 때문에 그렇지. 유지. 예. 그럼 잘 알고 있다. 그런 거는. 하여튼 뭐 하나 세우세요. 뭐 둘을 붙이든지 말든지 막 그냥. 자, 거기 나와 있네. 참고상에 다 나와 있네. 그죠? 배운 대로 하시면 돼. 배운 대로. 자, 넘어갈게요. 그거 다 있지요? 넘어가고. 자, 면접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자, 거기는 없는데, 그, 대장에 있는 지목이랑 도면에 있는 지목이 서로 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대장이 맞는 거예요. 대장 정식 명칭이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공부상의 지목이랑 거기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다 나와 있습니까? 실제 이용 상태. 자, 거기 보면 공부상의 지목하고 실제 이용 상태 다르다. 그럼 뭐가 기준이죠?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그 이용 상태까지 조사해 가지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면접 가볼게요. 면접이라고 하면은 뭘 보고 확인합니까? 거기 대장이죠. 대장. 그래가지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기부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 그럼 뭐가 맞아? 대장의 면적이 기준이겠죠.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면 실제 면적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면적 기준 거래 자체는. 자, 면적의 단위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곱미터죠. 그리고 환산하는 방법 나오네. 자, 평에다가 얼마 곱하니까 평에다가 3.3058을 곱하니까 제곱미터가 나왔고요. 제곱미터에다가 0.302를 곱하니까 평이 나왔네. 그래서 환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 경계라고 하면은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죠. 그러니까 뭘 보고 조사하는 거 아시면 돼.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을 통해 확인한다 보시면 돼. 지적도, 임야도, 도면, 경계.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형이 나와 있네. 지형 같으면 토지의 생긴 모양입니까? 생긴 모양이죠. 여기 나와 있네. 장방형이다, 정방형이다, 부정형이다, 사다리꼴, 제형, 삼각형, 부정형. 자, 뭘 보고 확인합니까? 지형도 도면이죠.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세 나왔네. 지세는 토지의 경사라고 했죠. 기울기. 자, 어떻게 확인하죠? 현장 답사. 동그라미 2번에 현장 답사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이고, 자,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재 지번까지 일단 조사하는 게 맞아요. 건물도 일단 지번까지 조사하는 게 맞는데, 자,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필지가 한 필지가 넓으면은. 그러면 그 건물의 건물 번호라든지 건물 명칭까지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있죠. 아파트 여기 나와 있네. 아파트 구분 소유 건물 있죠. 구분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보고 조사합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고 조사한다 이 말이죠. 자, 뒤에 양가로 이번에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는 주 구조의 재료와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구조를 조사하는데 이거는 대장을 보고 조사하죠. 막 철근 콘크리트인지 철골 콘크리트인지 슬레이브 이런 거 있잖아. 벽돌조, 기와조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건축 연도도 첫 번째 줄여 보시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하고 건물의 면적 있죠. 자, 이것도 전체 면적, 뭐 층별 면적을 모두 확인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기부의 면적이 불일치하면은 대장의 면적 기준이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면 실제 면적 기준으로 거래한다 보시면 되고. 자, 구분 소유 건물 같으면은 면적 같은 게 구분 소유 건물 같으면은 전유 부분의 면적, 전용 면적이랑 그다음 공용 면적을 함께 조사합니다. 일단은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그 실제 용도하고 일치 여부를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불법 개조 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은 어떻게 조사한다? 현장 답사입니다. 방향은 현장 답사로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택하고 주택 위에를 구분하는데 주택의 방향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하니까 주로 머물고 있는 곳 있죠. 우리가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거실 안방에 머물고 있죠. 그거를 주실이라고 그래요. 주실. 근데 나는 주로 부엌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부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풀면 안 돼. 어이? 객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풀면 안 돼. 부엌댁이 아니라고. 자,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 뭐 주택.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요. 자, 오른쪽에 기타 나와 있죠. 뭐 기능상의 문제, 노후, 파손, 외관상의 뭐 특징, 전부 다 어떻게 조사하겠어? 현장 답사.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뭐 조사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우리가 등기상 증명서를 잘 알고 있죠. 등기상 증명서에 보시면 표제부라고 있어요. 표제부.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네. 표제부에 보면은 뭐 소재라든지 면적, 지목 같은 거, 종류, 용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거기 표제부의 기재사항하고요. 대장에 있는 내용하고 불일치하다 그러면 뭐가 맞다고? 이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이 맞는 거죠. 자, 소유권은 뭘 보고 확인합니까? 갑구, 그죠? 갑구를 통해서 확인하겠네. 넘어갈게요. 뒤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요, 을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 정도 보고. 자, 밑에 이제 2번에 보니까 현장 답사라고 있잖아요. 실제 권리 관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인 거죠. 현장 답사.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법정지상권입니까? 법정지상권 잘 알고 있죠,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법정지상권. 얘기해 보세요. 정의만 얘기해 보세요. 정의만. 법정지상권이 뭔데? 법정지상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뭐라고요? 주인? 소유자. 주인 하지 마세요. 법에 누가 주인 하네. 자, 대충 알겠죠? 다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을 때,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을 때죠. 동일인 소유에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임목. 이 네 가지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거 민법에서 다 하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돼. 우리는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어느 경우에 성립되는가만 옛날에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 안 나옵니다. 일단 넘어갈게. 안 봐도 돼.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지? 법정지상권.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종류가 막 그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해가지고 가등기담보, 임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있네, 그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그죠? 이런 말이죠.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자 있네. 유치권의 446페이지에 유치권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유치권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 현장 답사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는 447페이지네. 분묘기지권. 이걸 물어보겠죠? 이게 한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 33회 때 나왔고 32회 때 나왔고 나왔잖아요. 요것만 아시면 돼. 분묘기지권 적어볼게요. 자, 분묘의 기지권인데 의부터 한번 보세요. 분묘기지권이 뭐냐 하니까 분묘기지권은요,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네. 지상권, 유사 물건. 관습부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다.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지상권, 유사 물건, 분묘기지권. 자, 그 다음에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성립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이에요. 토지 소유자 승낙이 있으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겠네. 두 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어떻게 했어요? 토지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분묘기지에 대한 뭘 유보했냐면 소유권 유보한 거죠.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유보, 소유권을 보류, 유보한 채 아니면은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고 하는 분묘 이전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거죠. 그럼 토지 소유권은 이제 다른 사람 됐고 분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토지를 위해 그 분묘를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이용한다 이 말이지. 그게 분묘기지권이니까. 자, 하나 더는 뭐냐면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어. 무단으로 설치했죠. 언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습니까? 예, 이게 점유시효 취득. 자, 지료 지급에 대해서 보면 요거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 설치하고 토지 매매한 경우 있죠. 요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예요. 근데 얘는 점유시효 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예요. 서로 다르죠? 네,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얘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효력인데 첫 번째가 기존의 분묘가 있겠죠. 기존의 분묘 이외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없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없다. 따라서 뭐가 안 됩니까? 쌍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쌍분. 아버지 묘 옆에 어머니 묘를 설치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쌍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단분 형태로 해서 합장이 안 된다. 합장. 그리고 효력범위 내라 하더라도 분묘를 옮길 수가 없어요. 분묘의 분묘를 이장할 권능이 없다 이 말이지. 효력범위 내라 하더라도. 근데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 있죠. 판례죠. 집단 분묘는 제외. 집단 분묘들 가운데 그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장되어 있다면 그대로 분묘기관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단 분묘 제외. 집단 분묘는 이장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공시입니까? 공시. 자, 어떻게 알립니까? 분묘를 어떻게 알리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대표적으로 봉분이에요. 봉분이 있죠,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 자, 안 되는 게 뭐야? 안 되는 거. 두 번째가 그럼 평장도 평평한 거. 평장 안 되죠? 암장은 암장 안 되겠죠? 가묘, 가짜묘, 장래의 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없으니까. 시체된 동물이고 시신 아니면 유골. 가묘, 장래묘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귀속, 권한의 귀속인데
첫 번째가 우리 묘에 보면은 비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있죠. 비석. 봉우리가 있으면 그 옆에 비석이 비석. 인동장실 있어요. 인동장실 손 들어보세요. 없고 장식 없어요. 눈 감으세요. 그럼 장식. 자, 비석 같은 게 있죠. 비석 말고 우리가 음식 올려놓는 돌을 뭐라 그러죠? 음식 올려놓는 돌. 그 상석. 그 다음에 여기 보초 쓰는 돌. 보초 이렇게. 보초 쓰는 돌. 보석? 무슨 보석? 보초 쓴다고? 성물. 그럼 음식 올려놓은 돌하면 음성이라지 왜 음성? 성물. 그 다음에 요 축 이렇게 봐. 축을 만들어놔. 석축. 이런 거 없는가 봐. 선조 분묘에는. 봉오리만 있는 거야. 봉오리만. 석축, 성물 이런 거. 자, 이거 이제 알아보세요. 이거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들어가는 계단. 이 들어가는 계단을 뭐라 불러요? 무슨 계단? 너무 정당한 말하지 마세요. 좀. 어느 학원은 출입 계단. 출입 아니야? 출입 아니고 뭐 아까 얘기했는데 뭐 인입 계단. 자, 시험 안 나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비석 같은 제구를 설치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말이죠. 자, 두 번째. 분묘에 대한 분묘 수호 봉제사 관리 수호 관리의 권한은 누구한테 전속합니까? 종손이에요. 종손. 근데 종중이요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해 왔다면 누구한테 있다고? 종중에게 있습니다. 이거 다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의 범위. 첫 번째가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는 분묘기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하고 수호 관리에 필요한 어디까지 포함된 자? 주변 공지까지 포함이 되고, 중요한 거 분묘 뒤에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쌓아놓은 반달 모양의 둔덕 있죠. 요걸 뭐라 불러? 사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개별 묘에 따라서 가까우면 미치고 멀면 안 미치고.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멸입니까? 소멸. 자, 존속기간인데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이 약정입니다. 약정인데, 자, 약정을 하지 않죠. 약정을 하지 않으면 수호하고 봉제사가 계속되잖아. 그러면 존속하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존속. 계속되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갔죠. 근데 밑에 가보니까 유골이 있다. 원상 회복된다. 그래서 그런 소멸을 일시적인 멸시라고 해요. 요거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판례들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이 정도.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47페이지 분묘기지권 뭐냐 하니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 물건이네. 그렇죠?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A. 첫 번째가 승낙 없이 설치했다. 그러면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시효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승낙을 얻어가지고 설치했다 이 말이고, C에 보시면 자기 소유 토지에 있을 때 분묘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박스 밑에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봉분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 옆에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디귿 보니까 6월 존재 나오죠. 6월 존재. 6월 존재. 그래서 그 가묘에 대해서는 또 인정되지 않는다. 시신이 없으니까. 자, 인정 범위로서 시간적인 범위. 자, 이게 소멸이죠. 소멸. 약정입니다. 존속 기간은 약정이죠. 근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인데, 자, 약정이 없네 그러면 수호 봉사 계속되는 동안 존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장소적인 범위.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한다. 빈 땅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B에 보니까 B 두 번째 줄 반드시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권리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새로운 권능 구정해가지고 기존의 분묘 이외에 거기다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거기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단분 형태의 합장 안 되겠죠? 쌍분도 안 되겠죠? 예, 허용되지 않는다. 자, 디귿 보세요. 권리의 기속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종손에게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겠고. 자, 의무 보세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치료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치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점유시효 취득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판례 좀 몇 개 나오는데 앞에서 안 나왔던 내용 판례만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가가지고 거기 양가로 3번 있습니까? 3번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비석 등 재고 설치 관리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 밑에 줄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는 거지.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 뒤로 넘어가서 7번 보세요. 7번. 거기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장할 권능이 없다 이 말이죠. 분묘 이장 권능 없다 했죠. 효력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런데 8번 판례를 보니까 집단으로 설치가 됐다 이 말. 분묘가 집단 분묘란 얘기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분묘들 가운데 자, 일부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밑에 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집단 분묘는 이장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10번 판례에서 양가로 1번입니다. 두 번째 줄 나오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지 않고 존속입니다. 양가로 2번 분묘의 수호관리 봉제사에 대해서 그 밑에 줄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고요.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종중이 선조 분묘 수호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게 있다는 얘기죠. 종중에게 기속한다는 얘기지. 판례예요, 전부 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12번 판례. 자,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지권의 포기죠, 포기. 분묘기지권의 포기는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외에 하는 것으로 족하고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13번 판례. 매수인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인접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자주점유죠. 그런데 그 인접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하는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것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판례입니까? 15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한다는 점은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장사법 시행 2001년도에 시행되는데 1월 13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 있네. 그죠? 장사법 2001년도 시행됐으니까. 장사법 시행 이후의 분묘에 대해서는
그죠? 장사법이 이전의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의 분묘는 장사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17번은 아까 했네. 17번 보세요. 17번의 두 번째 줄. 17번 판례 두 번째 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밑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요거 점유시효 취득. 자, 그래서 일단 분묘기지권 이 정도 보고 좀 쉬었다가 453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